청로는 만류했다. 이미 늦었어. 이대로 계속하면 결계를 다시 보수한다고 해도 내 원신도 파괴될 것이고 심지어 영원히 원념으로 변할 거야. 유약은 덤덤하게 말했다. 미안해. 난 해보고 싶어. 그러고는 흑기로 변해 여우 석상을 감쌌다. 미안해, 청로. 넌 좀 더 오랜 시간 잠들어 있어야 할 것 같아.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설봉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건 또 뭐야?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탐지기가 울렸다. 설봉은 손을 뻗어 기계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기계를 눈앞으로 가져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갑자기 크게 웃으며 기뻐 소리쳤다. 사촌 누나, 찾았어. 촉산의 혈정 원료야. 이 검은 기운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설봉은 초설련을 돌아보며 기쁘게 말했다. 누나, 우리가 혈정 원료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 탐지기가 원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됐어. 나랑 다른 팀원들이 흩어졌을 때 마침 내가 이 탐지기를 챙겨왔지.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이네. 그는 탐지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두 눈은 끊임없이 흙길을 향했다.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빨리. 기회를 잡아야 해. 저 검은 기운이 사라지기 전에 원료를 손에 넣기만 하면 큰 공을 세우는 거야. 어쩌면 장군으로 승진할지도 몰라. 초설련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갔다. 달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누나, 무서우면 여기서 기다려. 금방 갔다 올게. 그녀는 무력하게 한숨을 내쉬며 설봉의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재빨리 석상 아래로 기어 올라가며 말했다. 누나, 난 흙길을 가지러 석상 위로 올라가야 해. 잠시만 기다려. 초설련은 석상 단상 앞에 섰다. 그녀가 손을 뻗어 만지려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석상은 대체 뭐지? 방금 말한 게 이거였나? 그녀는 석상의 단상을 만졌다. 초설련은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돌 조각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푸른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로 둘러싸여 있었다. 청로가 입을 열었다. 꼬마 아가씨, 널 아주 오랫동안 지켜봤단다. 내 몸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초설련은 갑자기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넘어진 듯 뒤로 물러나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설봉은 그 비명 소리에 놀랐다. 그는 즉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그는 조각상에서 뛰어내리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는 누나. 안부를 묻듯 말을 건넸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는 멈칫했다. 누나, 괜찮아. 갑자기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사촌 누나, 누나 맞아. 초설련의 모습이 변해 있었다. 그녀에게 여우 귀 두 개가 돋아났고 눈빛도 더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청로는 그녀의 몸을 조종해 직접 얼굴을 세게 때렸다. 설봉이 크게 소리쳤다. 넌 대체 누구야? 그녀는 손을 들어 얼굴에 붙어있던 붕대를 떼어냈다. 얼굴에 살기를 가득 띤 청로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해, 유약. 이때 지휘 차량에서 소영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그는 계속해서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이 선생마저 실종됐단 말이야?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알았어, 알겠네. 자네는 거기서 대기해. 아래쪽은 내가 알아서 조치하겠네. 소영은 실망한 듯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옆에 앉아있던 부하가 즉각 보고했다. 지휘관님, 촉산 깊은 곳에서 에너지 파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의문에 빠졌다. 에너지 파동?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가?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비록 명확하진 않지만 이 에너지가 점차 초당 5km의 속도로 외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무슨 일이지? 이 선생의 능력은 비범한데 설마 촉산 안에 이 선생조차 해결하지 못할 만한 어려움이 있는 건가?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소영이 전화를 열어 확인했다. 그러고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용천강 막사 내부.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소범은 손을 들어 주문을 외우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 예상보다 훨씬 빠르군. 막사 입구 바깥쪽. 대흑과 이흑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멀리서 자그마한 체구의 소녀가 다가왔다. 이흑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유몽이 돌아왔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즉시 안부를 물었다. 유몽, 왜 이렇게 밖에서 오래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죽는 줄 알았잖아. 무사히 돌아왔으니 유몽은 다행이야. 활짝 웃으며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난 이제 괜찮아. 유몽이 멀리서 이소범에게 다가갔다. 그는 불쾌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그와 마주하자 당황하며 사과했다. 미안해, 이소범. 어제 일은 마음에 두지 마. 나도 그런 상황은 처음 겪어봐서 그랬어.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넌 이미 순수한 유몽이 아니야. 다른 곳, 철분이 거대한 진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가 놀라며 말했다. 이게 바로 망각대진인가? 이런. 진법의 거대함 앞에 그는 감탄했다. 과연 평범하지 않군. 그는 두 손을 모아 삼각형을 만들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즉시 그의 주변은 푸른색 에너지장으로 둘러싸였고 보라색 마력 소용돌이가 공명하며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힘의 원천을 만들어냈다. 그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신몽의 종말, 경악스러운 끝이여. 그의 주변에 있던 에너지 소용돌이들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며 마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했다. 철부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으ը 하는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이윽고 한 줄기 빛이 번쩍였다. 저편에 알 모양의 결정체 조각이 나타났다. 연유는 두 눈을 꼭 감고 운공에 집중했다. 마력 소용돌이가 그녀의 두 손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다. 갑자기 그녀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눈을 떴다. 그녀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드디어 성공했어. 옆에 있던 상파가 경고하듯 말했다. 우쭐해하지 마라. 지금은 단지 천기도의 가장 간단한 초기 단계일 뿐이야.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 내 실력이라면 아쉬운 대로 봐줄 만은 하겠구나. 앞으로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스스로 수련하도록 해라. 연유는 그 말을 듣고 불만스러운 기색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뾰로통한 표정을 지었다. 상파는 두 손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제 진법을 증거였다. 깨는 걸 먼저 도와주마. 연유는 속으로 몹시 억울해하며 생각했다. 뭐? 진법 깨는 걸 돕는다고? 날 그냥 도구 취급하는 거잖아. 하지만 겉으로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상파가 돌아서자 같은 목표니 일단 협력하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재빨리 손에 든 무기를 꽉 잡고 크게 소리쳤다. 시작하자. 상파가 지시했다. 내가 한 곳을 공격할 테니 에너지가 옆 지점으로 이동할 때 전력을 다해 일격을 가해라. 그러면 생생순환진을 파괴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길 나갈 수 있을지는 내게 달렸어. 연유의 얼굴 근육이 경직되었다. 그녀가 결심을 굳히고 소리쳤다. 내 일격에 기대해봐. 그러고는 법진을 소환하여 에너지를 모았다. 그녀는 법진을 응시하며 두 손으로 무기를 꽉 쥐었다. 연유가 강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부서져라. 무기가 법진 표면과 강하게 부딪히며 하늘을 울리는 굉음을 냈다. 연유는 이를 갈며 크게 소리쳤다. 아, 이 몸은 밖으로 나가겠어. 아무도 날 가둘 수 없어. 무기의 위력이 법진 표면과 부딪히며 강력한 에너지 공명을 일으켰고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이내 법진은 산산조각이 났다. 연유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해냈어. 그때 갑자기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법진 저편에 있는 건 철분이었다. 그녀가 즉시 소리쳤다. 철분. 그녀는 즉각 달려들어 그와의 거리를 좁혔다. 연유가 철분을 향해 무기를 휘둘렀다. 그의 얼굴은 전혀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무기를 뽑아 공격을 막아냈다. 연유가 이를 갈며 말했다. 내 녀석이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을 줄이야. 철분은 방어 자세를 유지하는데 그녀의 힘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듯했다. 그는 뒤로 밀려났다. 그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정말 성가시군. 그는 갑자기 서서히 검은 연기로 변했다. 연유는 그 연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다. 그녀가 강하게 무기를 땅에 내리찍자 귀를 찢는 굉음이 났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철부는 이미 도망친 지 오래였다. 연유가 손을 휘저어 연기를 흩으며 의아해했다. 무슨 수작이지? 도망쳤네. 그녀는 동굴 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상파를 불렀다. 파회에 성공했어. 생생순환진을 깼으니 당신도 이제 나와.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자 그녀는 계속 상파를 불렀다. 그녀는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연유는 발걸음을 멈춰 바닥에 무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말했다. 건빵 3조각이네. 그녀는 조심스레 건빵을 주워 들고 살폈다. 이건 내가 아직 안 먹었던 3가지 맛이잖아.
그녀는 웃으며 책망하듯 말했다. 망할 할망구, 갈 거면 말이라도 좀 하고 가지. 한편 저편에서 유몽이 걱정스레 물었다. 이소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순수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몸속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그러고는 땅에 쓰러져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크게 비명을 질렀다. 아, 막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방금 일어난 광경에 그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유몽, 이소범이 다가가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다. 그가 심각하게 말했다. 누군가 망각대진을 파괴했어. 결계의 붕괴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막사 입구 밖에서 붉은 눈을 한 검은 그림자 무리가 쏜살같이 들이닥쳤다. 무리들 이흑과 양력이 소란을 듣고 급히 몸을 돌렸다. 뭐지? 그들은 들이닥친 자들을 보고 일제히 분노했다. 하필 이런 때에 우두머리는 이미 처리됐는데 아직도 올 엄두를 내다니. 이흑이 가장 먼저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돌격! 그는 검은 그림자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그림자는 이흑의 모습으로 변했다. 이것은 그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다. 나와 똑같이 생겼잖아. 그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흩어지더니 곧바로 이흑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가 멍해 있는 사이. 이건 뭐지?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것은 전장에서 전사하는 이흑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와 동시에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검은 그림자의 공격을 받고 같은 있었다. 방식으로 말이다.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반면 오청상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 의아해했다. 이상해. 이 백제의 군대는 예전과 달라. 뇌운천이 싸우면서 군중에게 경고했다. 모두 조심해. 저들에게 잠식당하지 마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듯했다. 마마을 사람들이 차례대로 고통 속에 빠져들었다. 왜 내게 이런 기억이 있는 거지? 이게 뭐야? 난 죽고 싶지 않아. 안경도 이 상황의 이상함을 깨닫고 외쳤다. 이상해. 저들은 닿기만 해도 공격당했는데 왜 우리는 멀쩡한 거지? 뇌운천도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게, 우리도 닿았는데 왜 우린 아무렇지 않은 거지? 이쪽에서는 대흑이 갑자기 크게 소리쳤다. 뇌형, 조심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검은 그림자에게 아주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뇌운천을 기습하려던 녀석이었다. 직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흑 때처럼 그림자가 그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대흑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의 머릿속에 자신이 죽었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내가 이미 죽었다고? 이 기억들은 대체 뭐지? 게다가 그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가 다 죽은 거였어. 대흑은 절망에 빠져 땅에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자문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건가? 바로 그때 능검문의 두 사람이 다가왔다. 검삼이 고소하다는 듯 조롱하며 웃었다. 하하, 이게 바로 저들의 진짜 모습이야. 옆에 있던 검호도 맞장구를 쳤다. 원념에 집어삼켜진 잔온 무리일 뿐이지. 이 세상에 남아있어봐야 인간 세상에 재앙만 일으킬 뿐이야. 검삼은 그 어느 때보다 흥분해 있었다. 오늘이 바로 우리 능검문이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는 이 기회를 날이다. 빌려 지들끼리 서로 죽이게 놔두고 요마를 제거하여 대도의 깨끗함을 되찾아주마. 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천정석과 도처에 널린 모든 법보 기구들은 모두 우리 능검문의 차지다. 뇌운천은 너무 화가 나서 몸을 떨며 끊임없이 이소범을 불렀다. 그는 이소범을 계속해서 추궁했다.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은 분명 원인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설명해봐요. 이소범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이 결계의 이름은 부생양몽이다. 정려와 저들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죽은 고대인들이야. 그는 똑바로 서서 말했다. 요 며칠 우리와 함께했던 이들은 그저 그들의 사념에 불과해. 이소범의 말을 듣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라고요? 그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유몽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소범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설명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약이겠지. 유몽은 그녀의 상상 속에서 자라난 모습일 뿐이고 그저 그녀의 진한 하나가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그는 상황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가 모든 영혼을 가두어 일상을 겪게 한 거다. 결계 안에서 몇 번이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했지. 무려 10,000년 동안 말이야. 하지만 이 결계는 원래 무수한 진법을 억지로 결합해서 만든 거라. 이토록 오래 유지된 것 자체가 기적이다. 내가 중심 진법을 탐색할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 결계가 앞으로 5일도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뇌운천은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 그래서 그날 유몽 일행에게 5일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신 이소범이 거군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유몽이라는 진안이 파괴되었고 거기다 중심 대진인 망각대진마저 유지할 힘을 잃고 사라지면서 결계는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해 결계 밖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다. 그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다. 말을 이었다. 한계치를 넘어서면 결계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킨 끝에 모조리 사라지고 말 거다. 뇌운천이 걱정하며 물었다. 설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소범은 흘끗 쳐다보고는 곁에 있는 정렬을 보며 해결책을 말했다. 마지막 진안인 정렬을 파괴해서 결계가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어 그들을 원래의 소멸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같은 시각 소영 쪽 한부하가 고개를 돌리며 다급히 보고했다. 지휘관님. 그의 얼굴은 심각해 보였다. 초기 에너지 파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자 화면의 스캔 영역이 지금 쉴 새 없이 넓어지고 있었다. 부하의 이마에도 땀이 맺혀 있었다. 그 긴장감 때문이었다. 계산에 따르면 2시간 후에는 이 에너지가 촉산 외곽의 도시까지 모조리 집어삼킬 겁니다. 촉산의 소영은 그 말을 듣고 경악하며 외쳤다. 뭐라고? 그는 급히 명령을 내렸다. 빨리 지방 당국에 연락해 주민들을 대피시켜라. 부하는 즉각 실행에 옮겼다. 알겠습니다. 소영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용천강, 온다고 하지 않았나?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현재의 장면은 산수가 수려한 한 장소로 바뀌었다. 하늘 위에는 봉황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고 있었고 발 아래에는 용목과 여견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아래쪽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이미 1시간이 넘게 흘렀다. 이소범 일행이 안개구름에 휩쓸려 들어간 지 그녀가 불쑥 옆을 돌아보며 용목을 불렀다. 그러고 나서 여견이 그에게 물었다. 아직도 이소범님의 소식이 없는 거야? 용목이 무력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어머니. 보내시는 사념이 끊겼다 이어졌다 해요. 여견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더욱 걱정스러운 기색이 게다가 역력했다. 두 사람은 봉황에게 이끌려 높은 하늘 위에서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장면은 다시 앞서 있던 이소범 쪽으로 돌아왔다. 그는 손을 뻗어 공법을 펼치며 차갑게 말했다. 너희는 떠나도 좋다. 어떤 고통도 겪지 않고 말이다. 하지만 너희가 이 일을 더 일찍 벌어지게 만들었으니 너희를 살려둘 순 없다. 검삼이 즉시 반박했다. 내 놈도 알다시피 이 결계 안의 모든 것이 결계와 함께 사라질 텐데 우리와 적대해서는 안 되지.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점차 경멸이 섞였다. 내 놈도 설마 이 죽은 자들 무리 때문에 살아남을 기회를 포기하진 않겠지? 이소범이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내뱉었다. 뇌운천이 갑자기 그의 앞을 가로막고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이소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가지만 묻죠. 뇌운천이 아주 진지하게 물었다. 묻겠습니다. 아까 저 2놈이 유몽을 해쳐서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겁니까? 이소범은 주저없이 바로 대답했다. 맞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 저들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다. 구할 수 없다. 저들은 원래 망혼이야. 억지로 인간 세상에 남겨둔다면 결국 이성을 잃고 원혼으로 변해 영원히 윤회하지 못할 거다. 뇌운천은 그 말을 듣고 청천벽력을 맞은 듯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한 후 그는 단념한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이소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다음 순간 그가 검삼과 거모를 똑바로 가리키며 분노에 차 소리쳤다. 이 2개 자식은 우리에게 맡기셔. 이소범은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린 채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도 몸을 돌려 떠났다. 이소범은 홀로 당당하게 정려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생각지도 못했군. 너와 나 사이의 이 일전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정녀가 제안했다. 장소를 옮기지. 말을 마친 그는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고 하늘에 갑자기 균열이 생겨났다. 이소범도 눈치채고 알아차렸다. 공간 이동.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낯선 공간에 도착했다. 정녀가 팔짱을 낀 채 오만하게 말했다. 결계가 토지의 에너지를 충분히 집어삼키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 존재할 수 있다. 망각대진을 수리하고 모든 걸 다시 배열하고 나면 이곳은 원래대로 복구될 거다. 유약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지. 그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희들에게도 아무 일 없을 거다. 계속해서 유약 곁에 머물러 다오. 이소범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가 경고하며 말했다. 너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럴 순 없다는 걸. 이 결계는 이미 구멍투성이가 된 지 오래야. 설령 망각대진이 멀쩡하다 해도 더는 오래 버티지 못해. 게다가 유약에게 남은 건 마지막 영혼의 힘뿐이다. 그녀도 더는 버티지 못할 거다. 정녀는 그가 하는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하물며 배열을 다시 할 때마다 그녀에겐 극형이나 다름없을 텐데. 정녀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 나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지. 난 이 마지막 진안을 지켜내야 한다. 그의 등 뒤에서 영역이 응집되고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가짜 백제. 그놈은 내가 나누어 둔 내 힘의 일부다. 정녀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즐거운 생활 중 간간히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그리고 그 후에 백제의 공격. 이런 각본은 이미 수없이 겪어왔다. 현재 그와 가짜 백제는 융합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전세를 뒤집으려 애쓰는 자들이 나타나지. 어떨 땐 나, 어떨 땐 유몽, 어떨 땐 대흥무리, 그리고 이번엔 내 놈이로군. 이소범이 조금 놀라며 말했다. 내가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줄이야. 정녀가 무기를 치켜들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우리 오제는 모두 독업을 눈앞에 둔 실력자들이다. 내 지금 실력이 비록 전성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내 놈은 그저 선천 경계일 뿐이잖아. 게다가 결계의 압박까지 받고 있으니 날 이길 순 없다. 그가 요구하듯 말했다. 마지막 기회를 주마. 여기서 떠나라. 내 실력이라면 목숨을 잃을 일은 없을 테지. 결계에 삼켜질 다른 생명들은 그냥 포기해. 이소범이 동의하듯 말했다. 내 말이 틀리진 않아. 지금 내 실력이 선천 경계에 불과한 건 맞지. 그는 무언가를 꺼내 들고 다시 말했다. 선천 경계를 넘어서면 혼천석은 쓸모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난 계속 수위를 억눌러 왔던 거다. 정녀는 그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보고 확연히 움찔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아주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둔 거다. 이 혼천석은 선체의 기초를 깨우기 위해 준비해 둔 거였어. 난 줄곧 타이밍을 엿보고 있었지. 다만 이 타이밍엔 별로 쓰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후 정녀도 무언가 눈치챈 듯했다. 설마 내 놈. 이소범은 개의치 않고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망각대진에 내 기억이 씻겨나갔을 때 기억을 회복하고 나서 내 신식을 그 안에 집어넣었지. 이제 그의 주변에서 영역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원래 이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군. 넘쳐 흐르는 영역이 끊임없이 그의 정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내 법진 안에 있던 다른 결정체들이 산산조각 났고 모든 에너지가 천정석으로 주입되었다. 그의 두 눈이 빛났고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다. 너희의 천정석을 좀 빌리마, 정녀. 정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여전히 믿지 못했다. 말도 안 돼. 넌 고작 선천 경계인데 어떻게 선체를 깨울 수 있다는 거냐. 그는 그저 차갑게 반박했다. 불가능할 건 없지. 이 선체는 내가 제천성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진화시킨 거다. 12선체 위에 군림하는 이소범은 힘을 결집하여 마침내 완성해냈다. 폐선체. 같은 시각 운천 일행 쪽. 양측의 전투는 아직 한창이었다. 검삼은 그들의 발차기를 가볍게 막아냈다. 어이, 너희도 들었겠지? 이 결계가 무너지면. 그는 눈앞에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결계 안의 모든 것도 완전히 무너질 거다.
검삼이 협상을 시도하는 투로 말했다. 우린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너희가 요만은 아닌 것 같으니 사형인 내가 우리 두 사람이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너희를 데리고 같이 떠나주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사정없이 발차기를 날려 안경 일행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게 했다. 큰 코가 갑자기 검삼의 뒤에 나타났다. 말이 많군. 검삼은 차갑게 손을 한번 휘젓는 것만으로 그 공격을 막아냈다. 그러고는 바로 큰 코의 얼굴에 주먹을 꽂았다. 검삼이 말했다. 이래 봬도 우리가 정도니까 말이야. 거모도 싸우며 거들었다. 사형 말이 맞습니다. 검삼은 그들을 보며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었다. 이 요물 녀석들. 그는 장풍 한 방으로 그들을 멀리 날려버렸다. 죽어 마땅하다. 안경 일행은 그의 공격을 받고 풀밭에 쓰러져 버렸다. 검삼은 손을 툭툭 털며 경멸하듯 말했다. 이런 너희들. 짓은 가치 없는 일이다. 저 왕릉 안에 보물이 적지 않으니 얌전히 굴어라. 우리한테서 한두 개쯤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그 순간 온천이 높은 곳에서 덮쳐왔다. 뭐라고? 아직 안 끝났다. 바로 그때 검삼이 눈치챘다. 그는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려 매운천의 공격을 막아냈다. 온천이 경멸조로 내뱉었다. 정도라고? 분노로 활활 타오른 뇌운천이 소리쳤다. 그럼 이 몸이 오늘 너희 같은 정도 무리를 싹 다 쓸어버리겠다. 검삼은 눈앞의 광경에 약간 의아해했다. 설마 내가 법상을 쓸 수 있는 거냐? 뇌운천은 대답 대신 경로하며 공격했다. 그는 극도로 강력한 영력을 뿜어냈다. 검삼은 여전히 침착하게 막아내며 말했다. 죽고 환장했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큰 코 일행이 뒤에서 달려들어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공격은 그의 단 한 번의 초식에 가볍게 튕겨나갔다. 화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버티라고 소리쳤다. 안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돌진했다. 검삼은 이제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직면했다. 그는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공격해댔다. 검삼도 계속된 반격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를 꽉 깨물며 욕을 내뱉었다. 젠장, 큰 코는 상대방의 체력이 빠진 것을 보고 기회를 타 공격해 들어갔다. 그는 곧바로 검삼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렸다. 검삼은 코피를 뿜으며 고통스럽게 비명 질렀다. 그 공격 직후 큰 코 역시 땅에 쓰러졌고 검삼은 코를 감싸 쥔 채 끊임없이 고통의 신음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거모가 걱정스럽게 소리쳤다. 사형. 그가 몇 걸음 뛰어가려 할 때 누군가 발을 걸었다. 총알이 혐오스럽다는 듯 말했다. 어딜 도망가려고. 그리고 다리에 발차기를 날린 뒤 그의 다리를 뒤로 꺾어버렸다. 현재 거모의 자세는 보기에 매우 민망했다. 그는 완전히 저항할 능력을 상실했다. 거모가 검을 집어들며 소리쳤다. 이거나. 하지만 다음 순간 검을 쥔 그의 손을 총알이 고통스럽게 꽉 움켜쥐었다. 그는 차갑게 선언했다. 꿈도 꾸지 마. 거모는 분노하며 그들을 노려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들 제정신이 아닌 건가? 이쪽의 검삼은 극도로 분노해 있었다. 이 자식들. 매운천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화염을 휘두르며 그를 향해 달려갔다. 거모가 그것을 보고 크게 소리쳤다. 즉각 경고했다. 사형, 조심하십시오. 사제의 경고 덕분에 그는 가볍게 피할 수 있었다. 매운천의 다음 공격을 그는 유연하게 피해냈다. 큰 코가 이때 제안했다. 뇌 대장님,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운천은 즉시 동의했다. 좋아. 그는 높이 뛰어올라 초식을 펼쳤다. 금강법상. 그러고는 큰 소리로 불렀다. 탱크는 명령을 받고 즉시 기술을 받으러 달려왔다. 갑니다. 그녀는 도약하여 높이 뛰어올랐다. 이어서 엄청난 속도로 돌진했다. 매운천은 이미 그곳에서 자세를 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탱크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밀어냈다. 한편 아래쪽에서는 거모가 화자에게 제압당한 채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건 알아. 그는 순식간에 탱크에게 얻어맞아 피를 토했다. 직후 폭발이 일어났다. 검삼이 소리치게 만들었다. 사제, 그는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하지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신도 그들에게 일격을 당해 등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검삼은 안경 일행에게 발로 채어 날아가며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젠장. 바로 이때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법을 전개했다. 간기호체, 마침. 그때 매운천이 금강권으로 그를 공격했다. 검삼의 약한 방어막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이 가며 부서졌다. 그는 분노가 극에 달해 욕설을 내뱉었다. 이 망할 자식들, 죽어라. 매운천은 여전히 그를 놔줄 생각이 없었다. 아직 안 끝났다. 그는 계속해서 적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불멸, 금강천붕권. 이번엔 검삼이 치명타를 입고 신음했다. 이어서 크게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제 흰 연기가 사방에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매운천도 자신의 공격을 마무리했다. 그는 지친 듯 무릎을 꿇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안경 일행이 급히 달려와 안부를 물었다. 뇌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매운천은 얼굴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유몽이 어떤지 보러 가자.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군가 결계를 깨고 들어왔다. 청로가 순식간에 그들 눈앞에 나타났다. 매운천은 눈앞의 여자를 보고 조금 놀라며 외쳤다. 청로.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일었다. 잠깐, 어딘가 모습이 다른 것 같은데. 청로는 차갑게 그를 지나치며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연기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비명 지르는 청로의 안색이 심각해졌다. 그녀가 말했다. 큰일이군. 이미 원기에 잠식당했어. 그녀는 치료를 시작하며 말했다. 유약, 버텨. 원념에 삼켜지게 둬선 안 돼. 절대 모두가 가장 보고 모습으로 변해서는 안 돼. 이때 청로의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미 늦은 건가? 상처투성이인 탱크가 청로에게 물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몽을 놔줘. 청로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아해했다. 유몽, 그녀가 차갑게 경고했다. 더 다가오지 마. 지금은 내가. 그녀가 원념으로 변하지 않게 억누를 수 있지만 이것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청로는 치료를 하며 안경 일행에게 물었다. 이봐. 지금 누가 정려와 싸우고 있지? 지난해 파동이 느껴져. 안경이 즉시 대답했다. 이 교관님이십니다. 그녀가 약간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 사람 실력으로 충분한가? 이 진안을 파괴할 수 있겠어? 그 문제에 대해 그들도 확신할 수 없었기에 조금 머뭇거렸다. 그건 청로가 무력하게 한숨을 쉬었다. 너희 꼴을 보아하니 유약편에 서 있는 것 같군. 내가 지금 전속문을 하나 열 수 있다. 어서 도망쳐. 매운천이 중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와서 단호하게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말했다. 이소범. 그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청로는 여전히 이소범을 믿지 못했다. 너희들 차라리 기도나 해라. 그가 제때 마지막 진안을 파괴할 수 있기를. 그렇지 않으면 이 결계 안의 모든 것이 전부 끝장날 테니. 매운천은 도리어 평온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소범. 이 몸이 모처럼 널 진심으로 한번 믿어본다. 날 실망하게 하지 마라. 공간 안에서 이소범은 정려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의 전투는 막상막하였다.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았다. 정려가 자신의 초식을 펼쳤다. 구룡진, 즉시 무수한 용의 환영이 위험 있게 등 뒤에 나타났다. 이소범의 두 눈도 지금 이 순간 불꽃을 맹렬히 태우고 있었다. 정려는 자비 없이 그를 향해 곧장 공격을 날렸다. 이소범은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멀리 튕겨나갔다. 하지만 그는 즉시 다시 일어섰다. 이어서 이소범이 자신의 초식을 날릴 차례였다. 검담금심. 양측의 힘이 그대로 충돌했다. 이 틈을 타 이소범은 순식간에 날아올라 정려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검을 치켜들며 새로운 초식을 꺼냈다. 천왕구룡참. 무수한 용의 환영이 그대로 이소범을 에워쌌다. 그리고는 그의 길을 꺾으려는 듯 크게 포효했다. 하지만 이소범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진 듯했다. 검 한 자루가 용의 환영의 목구멍을 정통으로 꿰뚫어 용이 뒤로 넘어가게 만들었다. 그는 정려의 초식을 깨버렸다. 이때 그가 사용한 초식은 바로 현천법상이었다. 이소범의 검이 용의 환영을 관통하자 그것은 즉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어서 등 뒤에서 그는 성공적으로 법상을 소환해냈다. 법상은 이소범의 조종 아래 거대한 돌을 들고 정려를 향해 찌를 준비를 했다.
그 광경을 본 그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용혼법상 검끝이 정려의 코앞까지 다가온 바로 이 순간. 그도 서둘러 자신의 법상을 소환해 반격에 나섰다. 두 강자는 그렇게 정면으로 맞붙었다. 무기가 부딪히며 거대한 파열음을 냈다. 이소범이 크게 기합을 넣었다. 타! 정려 역시 만만치 않게 소리쳤다. 부서져라. 굉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들이 싸울 때마다 부서진 돌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는 이 전투가 양측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임을 증명했다. 정려가 무기를 치켜들고 이소범을 향해 곧장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뻗어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 충돌로 인해 그들의 주변으로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소범이 입을 열었다. 저 검은 것들 말이야. 사실은 너희들의 신혼이 정화된 후 남겨진 물질들이지. 내가 보기에 저들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이 결계를 무너뜨리고 싶어 해. 이 거짓된 삶을 끝내버리고 싶어 한다고. 이유가 뭔지 아나? 정려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그는 자신이 알아낸 바를 서슴없이 말했다. 나도 방금에서야 깨달았어. 그들이 해방시키고 싶은 건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유약이라는 걸. 그의 눈빛에 뚜렷한 경악이 스쳤다. 이소범은 계속해서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대진이 열릴 때마다 두려움, 고독, 불안감, 그 모든 감정들이 유약에게 집중되지. 매번 윤회할 때마다 그녀는 잊고 또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는 유약의 표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회가 끝날 때마다 그녀가 받게 되는 건 바로 너희들의 그 고통이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이야. 이소범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들은 유약을 해방시켜주고 싶은 거다. 그녀가 더 이상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걸 원치 않아. 이성을 잃고 원념으로 변해버릴 때까지 말이지. 설마 이게 너희들의 진심이 아니란 거냐? 정려. 그는 후회에 참음을 떨며 입을 열었다. 나도 안다. 이제 정려의 눈가에 지난 눈물이 맺혔다. 진법의 중심으로서 나는 그녀의 집념이자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이소범은 그 말을 듣고 더는 봐주지 않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집념 내가 부숴주마. 그러자 그의 주변에 강력한 영역의 흐름이 생겨나며 정려조차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는 멀리서 그의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다. 이소범의 두 눈이 밝게 빛났다. 그가 말했다. 나 자신을 검으로 삼아 가장 강력한 거미를 이끌어내겠다. 정려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용혼법상을 소환했다. 눈 깜짝할 새에 두 사람은 다시 다음 전투로 돌진했다. 이소범은 두 손을 모아 주문을 외웠다. 폐. 이소범의 거대한 검이 그대로 정려의 법상을 꿰뚫어 버렸다. 이제 그의 법상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정려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가서 내 딸을 도와다오. 현재 광활한 공간에 장검 한 자루가 떨어져 땅에 곧장 꽂혔다. 이소범이 공간에서 빠져나온 후 그 검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다가가 검을 만졌다. 그가 검을 뽑아 들자 검은 눈부신 빛을 눈앞에 탁 트인 맑은 하늘을 조금 보며 의아해했다. 이건 유약의 기억인가? 이소범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소묘체였다. 유약은 지금 바닥에 엎드려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진법을 그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과연 진법을 성공적으로 작동시켰다. 그 안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유약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성공했다. 그녀는 서둘러 아바마마, 모두에게 자랑하러 달려갔다. 마침 정려가 다가오고 있었다. 빨리 보세요. 제가 성공했어요. 그는 기뻐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칭찬했다. 과연 우리 유약이로구나. 청로도 덧붙였다. 유약은 정말 재능이 뛰어나구나. 청재님이 남기신 진법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유약이 몸을 돌려 청로에게 애교를 부리며 물었다. 이번엔 며칠이나 있다 갈 거야? 청로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니는 청재 어르신을 대신해 소식을 전하러 온 거란다. 바로 가봐야 해. 그녀는 정중하게 정려에게 인사를 올렸다. 적재 어르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정려도 예의를 갖춰 답했다. 내가 반드시 가겠네. 청재님의 초대는
청로는 떠나기 전 유약에게도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유약, 언니 먼저 갈게. 유약도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언니 안녕. 이때 이소범의 어깨에 새 한 마리가 사뿐히 내려앉았다. 다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약. 달려와 그녀를 꼬드겼다. 같이 사냥하러 갈래? 정려에게 안겨있던 유약이 신나서 그녀는 대답했다. 재빨리 달려가 갈래. 이내 그들은 다 같이 모였다. 이흔이 부드럽게 당부했다. 너무 오래 놀지 마라. 있잖니. 대흑 일행은 모두 허리를 굽혀 예에 바르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이흔과 정려는 그렇게 서서 즐겁게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쓸쓸하게 말했다. 오제의 분쟁은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으니 유약이 늘 이렇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으련만. 이흔이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약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마을을 지켜낼 테니까요. 그 후 정려가 명령을 내렸다. 가서 준비해라. 내일 청산으로 진격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온 마을이 정려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곁에 있는 딸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감탄했다. 키가 또 자랐구나. 보아하니 머지않아 다 커서 시집 보내야겠는걸. 뜻밖에도 글쎄요. 유약이 대답했다. 시집이요? 그 남자는 적어도 아바마마만큼은 강해야 해요. 옆에 있던 이흑이 쑥스러운 듯 유약의 말을 받았다. 대왕님처럼 강한 분을 찾기란 너무 어려울 텐데. 대흑이 참지 못하고 장난을 쳤다. 아무래도 넌 남편 못 고를 것 같은데. 그녀의 환한 얼굴을 보고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꼬마 아가씨를 놀려댔다. 벌써부터 남편을 찾고 싶다니. 부끄럽지도 않냐? 유약은 부끄러움이 분노로 바뀌어 돌연 다가가 대흑에게 주먹을 날렸다. 감히 날 비웃어. 그들이 받아라. 즐겁게 웃고 떠들 때 양력이 적의 기습을 그들 눈앞으로 크게 소리쳤다. 적의 기습이다. 무수한 화살들이 쏜살같이 날아들고 이소범은 있었다. 그 광경 한가운데 서서 그들이 다치는 이 순간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씩 걸으며 마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서로를 깨우려 하고 있었다. 대흑과 이흑은 비록 중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사람들을 지휘하며 싸우고 있었다. 유약은 이흔의 품에 안겨 보호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하늘 높이 두 줄기 에너지가 서로 충돌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폭발의 여파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멀리 자욱한 흙먼지가 거치고 나서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유약이 다급히 달려갔다. 그녀는 가슴 아파하며 아바마마. 조그마한 몸으로 안간힘을 써서 그를 부축해 앉혔다. 정려는 자신을 기습한 자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몸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보아하니 우리 운명도 다한 모양이군. 유약이 여전히 순진무구하게 물었다. 아바마마, 괜찮으신 거죠? 모두가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정려는 딸을 다독이며 안심시키려 아바마마는 했었다. 괜찮단다. 유약,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아쉬울 뿐이다. 내가 어른이 되는 모습을 아바마마가 볼 수 없게 되어서. 상처투성이의 몸을 짊어진 우린 죽을 수 이를 악물고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유약을 지켜야 합니다. 양력도 거들며 말했다. 내 피를 바쳐서라도 무사함을 지키겠다.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힘든 모두와 한마음으로 외쳤다. 내 피와 살로 전승의 불꽃을 보호하겠다. 그녀만 살아있다면 우리 소묘체는 살아있는 거다. 백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려, 우리의 전투는 천도의 날 전투다. 원망하지 마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각기 다른 영역의 물결들이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정려는 이 광경을 보고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필사적으로 딸을 보호하려 마찬가지로 달려들었다. 재빨리 유약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유약. 그 후에도 거대한 폭발음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시간은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유약이 서서히 깨어나며 외쳤다. 저 너무 아파요. 이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두가 함께 모여 그녀 자신을 보호하려다 의식을 잃은 모습이었다. 대흑, 이흑, 양력,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으로 유약을 지켜낸 것이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 모두들 깨어나세요. 백제는 이제 안전해요.
그녀가 다가가 부드럽게 정려를 불렀다. 아바마마, 청재 아저씨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유약은 다음 사람인 대흑에게 다가갔다. 너, 다음번엔 나도 대련에 참가하게 해준다고 그녀가 했잖아. 몸을 떨며 공황 상태로 울부짖었다. 모두들, 지난번 사냥 땐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같이 사냥해서 꼭 잡자고 했으면서요. 유약이 흐느끼며 부르짖었다. 저 이제 안 아파요. 제발 깨어나세요.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이 유약을 미친 듯이 절규하게 만들었다. 날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이소범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그녀가 있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것은 곧바로 내려앉더니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청로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어린아이의 손이 진법을 그리기 시작했다. 청로가 급히 달려가 불렀다. 유약, 그녀는 넋이 나간 듯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청로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유약의 연기가 부서졌으니 더는 구할 방도가 없겠어.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침묵했다. 청로가 분노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백제, 하지만 놀랍게도 유약이 청로를 만류했다. 그만둬. 그녀가 초점 없는 눈으로 말했다. 유약, 나는 복수 같은 건 원치 않아. 유약은 자신이 만든 진법을 다시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모두가 다시 살아나서 계속 나와 함께하며 내가 잘하는 모습을 봐줬으면 해. 청로가 곁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유약에게 물었다. 설마 이 진법으로 활용을 하려는 거니? 유약이 고개를 돌려 청로에게 날 좀 도와줘. 언니. 이 진법에는 영혼을 전환시키는 언니의 능력이 필요해. 말하며 그녀가 청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모두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제발. 청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다. 널 도와주마. 그녀는 그대로 여우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는 돌로 굳어져 갔다. 유약은 조용히 진법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진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폭풍우처럼 거센 영역이 솟아올랐다. 부생양몽 발동. 유약은 이때 고도로 집중하고 있었다. 이때 수면에 나타났다. 다 자란 소녀의 형상이. 어른이 된 유약은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게 바로 내가 다 자란 후의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유몽이야.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몽. 대흑 무리가 신나서 사냥하러 가자고 부르잖아. 유약은 기쁨의 눈물을 닦아내며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응. 그녀는 밖으로 뛰어나가며 외쳤다. 큰 짐승을 사냥하고 난 후. 유약은 큰 소리로 칭찬했다. 다들 정말 대단해. 그녀도 주저없이 사람들과 함께 전투에 뛰어들며 외쳤다. 그리고 다시 모두와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소범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유약의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안고 고통스럽게 절규했다. 아, 내 기억이 다시 돌아왔어. 그녀는 모든 것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며 떨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청로는 만류했다. 이미 늦었어. 이대로 계속하면 결계를 다시 보수한다고 해도 내 원신도 파괴될 것이고 심지어 영원히 원념으로 변할 거야. 유약은 덤덤하게 말했다. 미안해. 난 해보고 싶어. 그러고는 흑기로 변해 여우 석상을 감쌌다. 미안해, 청로. 넌 좀 더 오랜 시간 잠들어 있어야 할 것 같아.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설봉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건 또 뭐야?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탐지기가 울렸다. 설봉은 손을 뻗어 기계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기계를 눈앞으로 가져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갑자기 크게 웃으며 기뻐 소리쳤다. 사촌 누나, 찾았어. 촉산의 혈정 원료야. 이 검은 기운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설봉은 초설련을 돌아보며 기쁘게 말했다. 누나, 우리가 혈정 원료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 탐지기가 원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됐어. 나랑 다른 팀원들이 흩어졌을 때 마침 내가 이 탐지기를 챙겨왔지.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이네. 그는 탐지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두 눈은 끊임없이 흙길을 향했다.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빨리. 기회를 잡아야 해. 저 검은 기운이 사라지기 전에 원료를 손에 넣기만 하면 큰 공을 세우는 거야. 어쩌면 장군으로 승진할지도 몰라. 초설련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갔다. 달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누나, 무서우면 여기서 기다려. 금방 갔다 올게. 그녀는 무력하게 한숨을 내쉬며 설봉의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재빨리 석상 아래로 기어 올라가며 말했다. 누나, 난 흙길을 가지러 석상 위로 올라가야 해. 잠시만 기다려. 초설련은 석상 단상 앞에 섰다. 그녀가 손을 뻗어 만지려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석상은 대체 뭐지? 방금 말한 게 이거였나? 그녀는 석상의 단상을 만졌다. 초설련은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돌 조각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푸른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암기로 둘러싸여 있었다. 청로가 입을 열었다. 꼬마 아가씨, 널 아주 오랫동안 지켜봤단다. 내 몸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초설련은 갑자기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넘어진 듯 뒤로 물러나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설봉은 그 비명 소리에 놀랐다. 그는 즉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그는 조각상에서 뛰어내리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는 누나. 안부를 묻듯 말을 건넸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는 멈칫했다. 누나, 괜찮아. 갑자기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사촌 누나, 누나 맞아. 초설련의 모습이 변해 있었다. 그녀에게 여우 귀 두 개가 돋아났고 눈빛도 더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청로는 그녀의 몸을 조종해 직접 얼굴을 세게 때렸다. 설봉이 크게 소리쳤다. 넌 대체 누구야? 그녀는 손을 들어 얼굴에 붙어있던 붕대를 떼어냈다. 얼굴에 살기를 가득 띤 청로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해, 유약. 이때 지휘 차량에서 소영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그는 계속해서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이 선생마저 실종됐단 말이야?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말을 이었다. 알았어, 알겠네. 자네는 거기서 대기해. 아래쪽은 내가 알아서 조치하겠네. 소영은 실망한 듯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옆에 앉아있던 부하가 즉각 보고했다. 지휘관님, 촉산 깊은 곳에서 에너지 파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의문에 빠졌다. 에너지 파동?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가?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비록 명확하진 않지만 이 에너지가 점차 초당 5km의 속도로 외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무슨 일이지? 이 선생의 능력은 비범한데 설마 촉산 안에 이 선생조차 해결하지 못할 만한 어려움이 있는 건가?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소영이 전화를 열어 확인했다. 그러고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용천강 막사 내부.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소범은 손을 들어 주문을 외우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 예상보다 훨씬 빠르군. 막사 입구 바깥쪽. 대흑과 이흑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멀리서 자그마한 체구의 소녀가 다가왔다. 이흑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유몽이 돌아왔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즉시 안부를 물었다. 유몽, 왜 이렇게 밖에서 오래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죽는 줄 알았잖아. 무사히 돌아왔으니 유몽은 다행이야. 활짝 웃으며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난 이제 괜찮아. 유몽이 멀리서 이소범에게 다가갔다. 그는 불쾌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그와 마주하자 당황하며 사과했다. 미안해, 이소범. 어제 일은 마음에 두지 마. 나도 그런 상황은 처음 겪어봐서 그랬어.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넌 이미 순수한 유몽이 아니야. 다른 곳, 철분이 거대한 진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가 놀라며 말했다. 이게 바로 망각대진인가? 이런 진법의 거대함 앞에 그는 감탄했다. 과연 평범하지 않군. 그는 두 손을 모아 삼각형을 만들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즉시 그의 주변은 푸른색 에너지장으로 둘러싸였고 보라색 마력 소용돌이가 공명하며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힘의 원천을 만들어냈다. 그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신몽의 종말, 경악스러운 끝이여. 그의 주변에 있던 에너지 소용돌이들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며 마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했다. 철부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으ը 하는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이윽고 한 줄기 빛이 번쩍였다. 저편에 알 모양의 결정체 조각이 나타났다. 연유는 두 눈을 꼭 감고 운공에 집중했다. 마력 소용돌이가 그녀의 두 손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다. 갑자기 그녀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눈을 떴다. 그녀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드디어 성공했어. 옆에 있던 상파가 경고하듯 말했다.
우쭐해하지 마라. 지금은 단지 천기도의 가장 간단한 초기 단계일 뿐이야.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 내 실력이라면 아쉬운 대로 봐줄 만은 하겠구나. 앞으로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스스로 수련하도록 해라. 연유는 그 말을 듣고 불만스러운 기색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뾰로통한 표정을 지었다. 상파는 두 손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제 진법을 증거였다. 깨는 걸 먼저 도와주마. 연유는 속으로 몹시 억울해하며 생각했다. 뭐? 진법 깨는 걸 돕는다고? 날 그냥 도구 취급하는 거잖아. 하지만 겉으로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상파가 돌아서자 같은 목표니 일단 협력하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재빨리 손에 든 무기를 꽉 잡고 크게 소리쳤다. 시작하자. 상파가 지시했다. 내가 한 곳을 공격할 테니 에너지가 옆 지점으로 이동할 때 전력을 다해 일격을 가해라. 그러면 생생순환진을 파괴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길 나갈 수 있을지는 내게 달렸어. 연유의 얼굴 근육이 경직되었다. 그녀가 결심을 굳히고 소리쳤다. 내 일격에 기대해봐. 그러고는 법진을 소환하여 에너지를 모았다. 그녀는 법진을 응시하며 두 손으로 무기를 꽉 쥐었다. 연유가 강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부서져라. 무기가 법진 표면과 강하게 부딪히며 하늘을 울리는 굉음을 냈다. 연유는 이를 갈며 크게 소리쳤다. 아, 이 몸은 밖으로 나가겠어. 아무도 날 가둘 수 없어. 무기의 위력이 법진 표면과 부딪히며 강력한 에너지 공명을 일으켰고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이내 법진은 산산조각이 났다. 연유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해냈어. 그때 갑자기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법진 저편에 있는 건 철분이었다. 그녀가 즉시 소리쳤다. 철분. 그녀는 즉각 달려들어 그와의 거리를 좁혔다. 연유가 철분을 향해 무기를 휘둘렀다. 그의 얼굴은 전혀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무기를 뽑아 공격을 막아냈다. 연유가 이를 갈며 말했다. 내 녀석이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을 줄이야. 철분은 방어 자세를 유지하는데. 그녀의 힘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듯했다. 그는 뒤로 밀려났다. 그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정말 성가시군. 그는 갑자기 서서히 검은 연기로 변했다. 연유는 그 연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다. 그녀가 강하게 무기를 땅에 내리찍자 귀를 찢는 굉음이 났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철부는 이미 도망친 지 오래였다. 연유가 손을 휘저어 연기를 흩으며 의아해했다. 무슨 수작이지? 도망쳤네. 그녀는 동굴 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상파를 불렀다. 파회에 성공했어. 생생순환진을 깼으니 당신도 이제 나와.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자 그녀는 계속 상파를 불렀다. 그녀는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연유는 발걸음을 멈춰 바닥에 무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말했다. 건빵 3조각이네. 그녀는 조심스레 건빵을 주워 들고 살폈다. 이건 내가 아직 안 먹었던 3가지 맛이잖아. 그녀는 웃으며 책망하듯 말했다. 망할 할망구, 갈 거면 말이라도 좀 하고 가지. 한편 저편에서 유몽이 걱정스레 물었다. 이소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순수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몸속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그러고는 땅에 쓰러져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크게 비명을 질렀다. 아, 막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방금 일어난 광경에 그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유몽, 이소범이 다가가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다. 그가 심각하게 말했다. 누군가 망각대진을 파괴했어. 결계의 붕괴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막사 입구 밖에서 붉은 눈을 한 검은 그림자 무리가 쏜살같이 들이닥쳤다. 무리들 이흑과 양력이 소란을 듣고 급히 몸을 돌렸다. 뭐지? 그들은 들이닥친 자들을 보고 일제히 분노했다. 하필 이런 때에 우두머리는 이미 처리됐는데 아직도 올 엄두를 내다니. 이흑이 가장 먼저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돌격. 그는 검은 그림자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그림자는 이흑의 모습으로 변했다. 이것은 그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다. 나와 똑같이 생겼잖아. 그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흩어지더니 곧바로 이흑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가 멍해 있는 사이. 이건 뭐지?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것은 전장에서 전사하는 이흑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와 동시에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검은 그림자의 공격을 받고 같은 있었다. 방식으로 말이다.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반면 오청상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 의아해했다. 이상해. 이 백제의 군대는 예전과 달라. 뇌운천이 싸우면서 군중에게 경고했다. 모두 조심해. 저들에게 잠식당하지 마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듯했다. 마마을 사람들이 차례대로 고통 속에 빠져들었다. 왜 내게 이런 기억이 있는 거지? 이게 뭐야? 난 죽고 싶지 않아. 안경도 이 상황의 이상함을 깨닫고 외쳤다. 이상해. 저들은 닿기만 해도 공격당했는데 왜 우리는 멀쩡한 거지? 뇌운천도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게, 우리도 닿았는데 왜 우린 아무렇지 않은 거지? 이쪽에서는 대흑이 갑자기 크게 소리쳤다. 뇌형, 조심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검은 그림자에게 아주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뇌운천을 기습하려던 녀석이었다. 직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흑 때처럼 그림자가 그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대흑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의 머릿속에 자신이 죽었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내가 이미 죽었다고? 이 기억들은 대체 뭐지? 게다가 그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가 다 죽은 거였어. 대흑은 절망에 빠져 땅에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자문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건가? 바로 그때 능건문의 두 사람이 다가왔다. 검삼이 고소하다는 듯 조롱하며 웃었다. 하하, 이게 바로 저들의 진짜 모습이야. 옆에 있던 거모도 맞장구를 쳤다. 원념에 집어삼켜진 잔온 무리일 뿐이지. 이 세상에 남아있어 봐야 인간 세상에 재앙만 일으킬 뿐이야. 검삼은 그 어느 때보다 흥분해 있었다. 오늘이 바로 우리 능건문이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는 날이다. 이 기회를 빌려 지들끼리 서로 죽이게 놔두고 요마를 제거하여 대도의 깨끗함을 되찾아주마. 거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천정석과 도처에 널린 모든 법보 기구들은 모두 우리 능건문의 차지다. 뇌운천은 너무 화가 나서 몸을 떨며 끊임없이 이소범을 불렀다. 그는 이소범을 계속해서 추궁했다.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은 분명 원인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설명해봐요. 이소범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이 결계의 이름은 부생양몽이다. 정려와 저들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죽은 고대인들이야. 그는 똑바로 서서 말했다. 요 며칠 우리와 함께했던 이들은 그저 그들의 사념에 불과해. 이소범의 말을 듣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라고요? 그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유몽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소범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설명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약이겠지. 유몽은 그녀의 상상 속에서 자라난 모습일 뿐이고 그저 그녀의 진한 하나가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그는 상황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가 모든 영혼을 가두어 일상을 겪게 한 거다. 결계 안에서 몇 번이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했지. 무려 10,000년 동안 말이야. 하지만 이 결계는 원래 무수한 진법을 억지로 결합해서 만든 거라. 이토록 오래 유지된 것 자체가 기적이다. 내가 중심 진법을 탐색할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 결계가 앞으로 5일도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뇌운천은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 그래서 그날 유몽 일행에게 5일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신 이소범이 거군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유몽이라는 진안이 파괴되었고 거기다 중심대진인 망각대진마저 유지할 힘을 잃고 사라지면서 결계는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해 결계 밖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다. 그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다. 말을 이었다. 한계치를 넘어서면 결계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킨 끝에 모조리 사라지고 말 거다. 뇌운천이 걱정하며 물었다. 설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소범은 흘끗 쳐다보고는 곁에 있는 정렬을 보며 해결책을 말했다. 마지막 진안인 정렬을 파괴해서 결계가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어 그들을 원래의 소멸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같은 시각 소영 쪽 한부하가 고개를 돌리며 다급히 보고했다. 지휘관님. 그의 얼굴은 심각해 보였다. 초기 에너지 파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자 화면의 스캔 영역이 지금 쉴 새 없이 넓어지고 있었다.
부하의 이마에도 땀이 맺혀 있었다. 그 긴장감 때문이었다. 계산에 따르면 2시간 후에는 이 에너지가 촉산 외곽의 도시까지 모조리 집어삼킬 겁니다. 촉산의 소영은 그 말을 듣고 경악하며 외쳤다. 뭐라고? 그는 급히 명령을 내렸다. 빨리 지방 당국에 연락해 주민들을 대피시켜라. 부하는 즉각 실행에 옮겼다. 알겠습니다. 소영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용천강, 온다고 하지 않았나?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현재의 장면은 산수가 수려한 한 장소로 바뀌었다. 하늘 위에는 봉황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고 있었고 발 아래에는 용목과 여견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아래쪽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이미 1시간이 넘게 흘렀다. 이소범 일행이 안개구름에 휩쓸려 들어간 지 그녀가 불쑥 옆을 돌아보며 용목을 불렀다. 그러고 나서 여견이 그에게 물었다. 아직도 이소범님의 소식이 없는 거야? 용목이 무력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어머니. 보내시는 사념이 끊겼다 이어졌다 해요. 여견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더욱 걱정스러운 기색이 게다가 역력했다. 두 사람은 봉황에게 이끌려 높은 하늘 위에서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장면은 다시 앞서 있던 이소범 쪽으로 돌아왔다. 그는 손을 뻗어 공법을 펼치며 차갑게 말했다. 너희는 떠나도 좋다. 어떤 고통도 겪지 않고 말이다. 하지만 너희가 이 일을 더 일찍 벌어지게 만들었으니 너희를 살려둘 순 없다. 검삼이 즉시 반박했다. 내 놈도 알다시피 이 결계 안의 모든 것이 결계와 함께 사라질 텐데 우리와 적대해서는 안 되지.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점차 경멸이 섞였다. 내 놈도 설마 이 죽은 자들 무리 때문에 살아남을 기회를 포기하진 않겠지? 이소범이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내뱉었다. 매운찬이 죽어라. 갑자기 그의 앞을 가로막고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이소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가지만 묻죠. 매운찬이 아주 진지하게 물었다. 묻겠습니다. 아까 저 2놈이 유몽을 해쳐서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겁니까? 이소범은 주저없이 바로 대답했다. 맞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 저들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다. 구할 수 없다. 저들은 원래 망혼이야. 억지로 인간 세상에 남겨둔다면 결국 이성을 잃고 원혼으로 변해 영원히 윤회하지 못할 거다. 매운천은 그 말을 듣고 청천벽력을 맞은 듯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한 후 그는 단념한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이소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다음 순간 그가 검삼과 거모를 똑바로 가리키며 분노에 차 소리쳤다. 이 2개 자식은 우리에게 맡기셔. 이소범은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린 채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도 몸을 돌려 떠났다. 이소범은 홀로 당당하게 정려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생각지도 못했군. 너와 나 사이의 이 일전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정려가 제안했다. 장소를 옮기지. 말을 마친 그는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고 하늘에 갑자기 균열이 생겨났다. 이소범도 눈치채고 알아차렸다. 공간 이동. 얼마 지나지 않아 2사람은 낯선 공간에 도착했다. 정려가 팔짱을 낀 채 오만하게 말했다. 결계가 토지의 에너지를 충분히 집어삼키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 존재할 수 있다. 망각대진을 수리하고 모든 걸 다시 배열하고 나면 이곳은 원래대로 복구될 거다. 유약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지. 그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희들에게도 아무 일 없을 거다. 계속해서 유약 곁에 머물러 다오. 이소범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가 경고하며 말했다. 너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럴 순 없다는 걸. 이 결계는 이미 구멍투성이가 된 지 오래야. 설령 망각대진이 멀쩡하다 해도 더는 오래 버티지 못해. 게다가 유약에게 남은 건 마지막 영혼의 힘뿐이다. 그녀도 더는 버티지 못할 거다. 정려는 그가 하는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하물며 배열을 다시 할 때마다 그녀에겐 극형이나 다름없을 텐데. 정려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 나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지. 난 이 마지막 진안을 지켜내야 한다. 그의 등 뒤에서 영역이 응집되고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가짜 백제, 그놈은 내가 나누어 둔 내 힘의 일부다.
정년은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즐거운 생활 중 간간히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그리고 그 후에 백제의 공격. 이런 각본은 이미 수없이 겪어왔다. 현재 그와 가짜 백제는 융합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전세를 뒤집으려 애쓰는 자들이 나타나지. 어떨 땐 나, 어떨 땐 유몽, 어떨 땐 대흥무리, 그리고 이번엔 내 놈이로군. 이소범이 조금 놀라며 말했다. 내가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줄이야. 정려가 무기를 치켜들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우리 오제는 모두 독업을 눈앞에 둔 실력자들이다. 내 지금 실력이 비록 전성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내 놈은 그저 선천 경계일 뿐이잖아. 게다가 결계의 압박까지 받고 있으니 날 이길 순 없다. 그가 요구하듯 말했다. 마지막 기회를 주마. 여기서 떠나라. 내 실력이라면 목숨을 잃을 일은 없을 테지. 결계에 삼켜질 다른 생명들은 그냥 포기해. 이소범이 동의하듯 말했다. 내 말이 틀리진 않아. 지금 내 실력이 선천 경계에 불과한 건 맞지. 그는 무언가를 꺼내 들고 다시 말했다. 선천 경계를 넘어서면 혼천석은 쓸모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난 계속 수위를 억눌러 왔던 거다. 정년은 그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보고 확연히 움찔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아주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둔 거다. 이 혼천석은 선체의 기초를 깨우기 위해 준비해 둔 거였어. 난 줄곧 타이밍을 엿보고 있었지. 다만 이 타이밍엔 별로 쓰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후 정려도 무언가 눈치챈 듯했다. 설마 내 놈. 이소범은 개의치 않고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망각대진에 내 기억이 씻겨나갔을 때 기억을 회복하고 나서 내 신식을 그 안에 집어넣었지. 이제 그의 주변에서 영역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원래 이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군. 넘쳐 흐르는 영역이 끊임없이 그의 정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내 법진 안에 있던 다른 결정체들이 산산조각 났고 모든 에너지가 천정석으로 주입되었다. 그의 두 눈이 빛났고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다. 너희의 천정석을 좀 빌리마, 정려. 정려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여전히 믿지 못했다. 말도 안 돼. 넌 고작 선천 경계인데 어떻게 선체를 깨울 수 있다는 거냐. 그는 그저 차갑게 반박했다. 불가능할 건 없지. 이 선체는 내가 제천성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진화시킨 거다. 12선체 위에 군림하는 이소범은 힘을 결집하여 마침내 완성해냈다. 폐선체. 같은 시각 운천 일행 쪽. 양측의 전투는 아직 한창이었다. 검삼은 그들의 발차기를 가볍게 막아냈다. 어이, 너희도 들었겠지? 이 결계가 무너지면. 그는 눈앞에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결계 안의 모든 것도 완전히 무너질 거다. 검삼이 협상을 시도하는 투로 말했다. 우린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너희가 요만은 아닌 것 같으니 사형인 내가 우리 두 사람이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너희를 데리고 같이 떠나주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사정없이 발차기를 날려 안경 일행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게 했다. 큰 코가 갑자기 검삼의 뒤에 나타났다. 말이 많군. 검삼은 차갑게 손을 한번 휘젓는 것만으로 그 공격을 막아냈다. 그러고는 바로 큰 코의 얼굴에 주먹을 꽂았다. 검삼이 말했다. 이래 봬도 우리가 정도니까 말이야. 검호도 싸우며 거들었다. 사형 말이 맞습니다. 검삼은 그들을 보며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었다. 이 요물 녀석들. 그는 장풍 한 방으로 그들을 멀리 날려버렸다. 죽어 마땅하다. 안경 일행은 그의 공격을 받고 풀밭에 쓰러져 버렸다. 검삼은 손을 툭툭 털며 경멸하듯 말했다. 이런 너희들. 짓은 가치 없는 일이다. 저 왕릉 안에 보물이 적지 않으니 얌전히 굴어라. 우리한테서 한두 개쯤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그 순간 온천이 높은 곳에서 덮쳐왔다. 뭐라고? 아직 안 끝났다. 바로 그때 검삼이 눈치챘다. 그는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려 뇌운천의 공격을 막아냈다. 운천이 경멸조로 내뱉었다. 정도라고 분노로 활활 타오른 뇌운천이 소리쳤다. 그럼 이 몸이 오늘 너희 같은 정도 무리를 싹 다 쓸어버리겠다. 검삼은 눈앞의 광경에 약간 의아해했다. 설마 내가 법상을 쓸 수 있는 거냐?
뇌운천은 대답 대신 경로하며 공격했다. 아. 그는 극도로 강력한 영역을 뿜어냈다. 검삼은 여전히 침착하게 막아내며 말했다. 죽고 환장했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큰 코 일행이 뒤에서 달려들어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공격은 그의 단 한 번의 초식에 가볍게 튕겨나갔다. 화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버티라고 소리쳤다. 안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돌진했다. 검삼은 이제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직면했다. 그는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공격해댔다. 검삼도 계속된 반격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를 꽉 깨물며 욕을 내뱉었다. 젠장, 큰 코는 상대방의 체력이 빠진 것을 보고 기회를 타 공격해 들어갔다. 그는 곧바로 검삼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렸다. 검삼은 코피를 뿜으며 고통스럽게 비명 질렀다. 헉! 그 공격 직후 큰 코 역시 땅에 쓰러졌고 검삼은 코를 감싸 쥔 채 끊임없이 고통의 신음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거모가 걱정스럽게 소리쳤다. 사형. 그가 몇 걸음 뛰어가려 할 때 누군가 발을 걸었다. 총알이 혐오스럽다는 듯 말했다. 어딜 도망가려고. 그리고 다리에 발차기를 날린 뒤 그의 다리를 뒤로 꺾어버렸다. 현재 거모의 자세는 보기에 매우 민망했다. 그는 완전히 저항할 능력을 상실했다. 거모가 검을 집어들며 소리쳤다. 이거나. 하지만 다음 순간 검을 쥔 그의 손을 총알이 고통스럽게 꽉 움켜쥐었다. 그는 차갑게 선언했다. 꿈도 꾸지 마. 거모는 분노하며 그들을 노려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들 제정신이 아닌 건가? 이쪽의 검삼은 극도로 분노해 있었다. 이 자식들. 뇌운천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화염을 휘두르며 그를 향해 달려갔다. 거모가 그것을 보고 크게 소리쳤다. 즉각 경고했다. 사형, 조심하십시오. 사제의 경고 덕분에 그는 가볍게 피할 수 있었다. 뇌운천의 다음 공격을 그는 유연하게 피해냈다. 큰 코가 이때 제안했다. 뇌 대장님,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뇌운천은 즉시 동의했다. 좋아. 그는 높이 뛰어올라 초식을 펼쳤다. 금강법상. 그러고는 큰 소리로 불렀다. 탱크는 명령을 받고 즉시 기술을 받으러 달려왔다. 갑니다. 그녀는 도약하여 높이 뛰어올랐다. 이어서 엄청난 속도로 돌진했다. 뇌운천은 이미 그곳에서 자세를 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탱크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밀어냈다. 한편 아래쪽에서는 거모가 화자에게 제압당한 채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건 알아. 그는 순식간에 탱크에게 얻어맞아 피를 토했다. 직후 폭발이 일어났다. 검삼이 소리치게 만들었다. 사제, 그는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하지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신도 그들에게 일격을 당해 등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검삼은 안경 일행에게 발로 채어 날아가며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젠장. 바로 이때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법을 전개했다. 감기호체, 마침. 그때 뇌운천이 금강권으로 그를 공격했다. 검삼의 약한 방어막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이 가며 부서졌다. 그는 분노가 극에 달해 욕설을 내뱉었다. 이 망할 자식들, 죽어라. 뇌운천은 여전히 그를 놔줄 생각이 없었다. 아직 안 끝났다. 그는 계속해서 적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불멸, 금강천붕권. 이번엔 검삼이 치명타를 입고 신음했다. 이어서 크게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제 흰 연기가 사방에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뇌운천도 자신의 공격을 마무리했다. 그는 지친 듯 무릎을 꿇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안경 일행이 급히 달려와 안부를 물었다. 뇌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뇌운천은 얼굴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유몽이 어떤지 보러 가자.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군가 결계를 깨고 들어왔다. 청로가 순식간에 그들 눈앞에 나타났다. 뇌운천은 눈앞의 여자를 보고 조금 놀라며 외쳤다. 청로.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일었다. 잠깐, 어딘가 모습이 다른 것 같은데. 청로는 차갑게 그를 지나치며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연기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비명 지르는 청로의 안색이 심각해졌다. 그녀가 말했다. 큰일이군. 이미 원기에 잠식 당했어. 그녀는 치료를 시작하며 말했다. 유약, 버텨.
원념에 삼켜지게 둬선 안 돼. 절대 모두가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는 안 돼. 이때 청로의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미 늦은 건가? 상처투성이인 탱크가 청로에게 물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몽을 놔줘. 청로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아해했다. 유몽, 그녀가 차갑게 경고했다. 더 다가오지 마. 지금은 내가. 그녀가 원념으로 변하지 않게 억누를 수 있지만 이것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청로는 치료를 하며 안경 일행에게 물었다. 이봐. 지금 누가 정려와 싸우고 있지? 지난해 파동이 느껴져. 안경이 즉시 대답했다. 이 교관님이십니다. 그녀가 약간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 사람 실력으로 충분한가? 이 진안을 파괴할 수 있겠어? 그 문제에 대해 그들도 확신할 수 없었기에 조금 머뭇거렸다. 그건 청로가 무력하게 한숨을 쉬었다. 너희 꼴을 보아하니 유약편에 서 있는 것 같군. 내가 지금 전속문을 하나 열 수 있다. 어서 도망쳐, 뇌운천이. 중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와서 단호하게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말했다. 이소범. 그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청로는 여전히 이소범을 믿지 못했다. 너희들 차라리 기도나 해라. 그가 제때 마지막 진안을 파괴할 수 있기를. 그렇지 않으면 이 결계 안의 모든 것이 전부 끝장날 테니. 뇌운천은 도리어 평온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소범. 이 몸이 모처럼 널 진심으로 한번 믿어본다. 날 실망하게 하지 마라. 공간 안에서 이소범은 정려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의 전투는 막상막하였다.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았다. 정려가 자신의 초식을 펼쳤다. 구룡진, 즉시 무수한 용의 환영이 위험 있게 등 뒤에 나타났다. 이소범의 두 눈도 지금 이 순간 불꽃을 맹렬히 태우고 있었다. 정려는 자비 없이 그를 향해 곧장 공격을 날렸다. 이소범은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멀리 튕겨나갔다. 하지만 그는 즉시 다시 일어섰다. 이어서 이소범이 자신의 초식을 날릴 차례였다. 검담금심. 양측의 힘이 그대로 충돌했다. 이 틈을 타 이소범은 순식간에 날아올라 정려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검을 치켜들며 새로운 초식을 꺼냈다. 천왕구룡참. 무수한 용의 환영이 그대로 이소범을 에워쌌다. 그리고는 그의 길을 꺾으려는 듯 크게 포효했다. 하지만 이소범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진 듯했다. 검 한 자루가 용의 환영의 목구멍을 정통으로 꿰뚫어 용이 뒤로 넘어가게 만들었다. 그는 정려의 초식을 깨버렸다. 이때 그가 사용한 초식은 바로 현천법상이었다. 이소범의 검이 용의 환영을 관통하자 그것은 즉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어서 등 뒤에서 그는 성공적으로 법상을 소환해냈다. 법상은 이소범의 조종 아래 거대한 돌을 들고 정려를 향해 찌를 준비를 했다. 그 광경을 본 그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용혼법상, 검끝이 정려의 코앞까지 다가온 바로 이 순간. 그도 서둘러 자신의 법상을 소환해 반격에 나섰다. 두 강자는 그렇게 정면으로 맞붙었다. 무기가 부딪히며 거대한 파열음을 냈다. 이소범이 크게 기합을 넣었다. 정려 역시 만만치 않게 소리쳤다. 부서져라. 굉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들이 싸울 때마다 부서진 돌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는 이 전투가 양측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임을 증명했다. 정려가 무기를 치켜들고 이소범을 향해 곧장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뻗어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 충돌로 인해 그들의 주변으로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소범이 입을 열었다. 저 검은 것들 말이야. 사실은 너희들의 신혼이 정화된 후 남겨진 물질들이지. 내가 보기에 저들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이 결계를 무너뜨리고 싶어해. 이 거짓된 삶을 끝내버리고 싶어 한다고. 이유가 뭔지 아나? 정려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그는 자신이 알아낸 바를 서슴없이 말했다. 나도 방금에서야 깨달았어. 그들이 해방시키고 싶은 건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유약이라는 걸. 그의 눈빛에 뚜렷한 경악이 스쳤다. 이소범은 계속해서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대진이 열릴 때마다 두려움, 고독, 불안감, 그 모든 감정들이 유약에게 집중되지. 매번 윤회할 때마다 그녀는 그저 있고
또 잊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우약의 표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유약의 표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하지만 있었다. 윤회가 끝날 때마다 그녀가 받게 되는 건 바로 너희들의 그 고통이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이야. 이소범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들은 유약을 해방시켜주고 싶은 거다. 그녀가 더 이상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걸 원치 않아. 이성을 잃고 원념으로 변해버릴 때까지 말이지. 설마 이게 너희들의 진심이 아니란 거냐? 정려. 그는 후회에 참음을 떨며 입을 열었다. 나도 안다. 이제 정려의 하지만 눈가에 지난 눈물이 맺혔다. 진법의 중심으로서 나는 그녀의 집념이자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이소범은 그 말을 듣고 더는 봐주지 않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집념 내가 부숴주마. 그러자 그의 주변에 강력한 영막의 흐름이 생겨나며 정려조차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는 멀리서 그의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다. 이소범의 두 눈이 밝게 빛났다. 그가 말했다. 나 자신을 검으로 삼아 가장 강력한 거미를 이끌어내겠다. 정려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용혼법상을 소환했다. 눈 깜짝할 새에 두 사람은 다시 다음 전투로 돌진했다. 이소범은 두 손을 모아 주문을 외웠다. 폐. 이소범의 거대한 검이 그대로 정려의 법상을 꿰뚫어 버렸다. 이제 그의 법상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정려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가서 내 딸을 도와다오. 현재 광활한 공간에 장검 한 자루가 떨어져 땅에 곧장 꽂혔다. 이소범이 공간에서 빠져나온 후 그 검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다가가 검을 만졌다. 그가 검을 뽑아 들자 검은 눈부신 빛을 눈앞에 탁 트인 맑은 하늘을 조금 의아해했다. 이건 유약의 기억인가? 이소범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소묘체였다. 유약은 지금 바닥에 엎드려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진법을 그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과연 진법을 성공적으로 작동시켰다. 그 안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유약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성공했다. 그녀는 서둘러 모두에게 자랑하러 달려갔다. 마침 정려가 다가오고 있었다. 빨리 보세요. 제가 성공했어요. 그는 기뻐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칭찬했다. 과연 우리 유약이로구나. 청로도 덧붙였다. 유약은 정말 재능이 뛰어나구나. 청제님이 남기신 진법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유약이 몸을 돌려 청로에게 애교를 부리며 물었다. 이번엔 며칠이나 있다 갈 거야? 청로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니는 청제 어르신을 대신해 소식을 전하러 온 거란다. 바로 가봐야 해. 그녀는 정중하게 정려에게 인사를 올렸다. 적재 어르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정려도 예의를 갖춰 답했다. 내가 반드시 가겠네. 청제님의 초대는. 청로는 떠나기 전 유약에게도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유약, 언니 먼저 갈게. 유약도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언니 안녕. 이때 이소범의 어깨에 새 한 마리가 사뿐히 내려앉았다. 다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약. 달려와 그녀를 꼬드겼다. 같이 사냥하러 갈래? 정려에게 안겨있던 유약이 신나서 그녀는 대답했다. 재빨리 달려갔다. 갈래. 이내 그들은 다 같이 모였다. 이흔이 부드럽게 당부했다. 너무 오래 대련이 있잖니. 대흑 일행은 모두 허리를 굽혀 예에 바르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이흔과 정려는 그렇게 서서 즐겁게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쓸쓸하게 말했다. 오제의 분쟁은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으니 유약이 늘 이렇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으련만. 이흔이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약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마을을 지켜낼 테니까요. 그 후 정려가 명령을 내렸다. 가서 준비해라. 내일 청산으로 진격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온 마을이 정려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곁에 있는 딸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감탄했다. 키가 또 자랐구나. 보아하니 머지않아 다 커서 시집 보내야겠는걸. 뜻밖에도 글쎄요. 유약이 대답했다. 시집이요? 그 남자는 적어도 아바마마만큼은 강해야 해요.
옆에 있던 이흑이 쑥스러운 듯 유약의 말을 받았다. 대왕님처럼 강한 분을 찾기란 너무 어려울 텐데. 대흑이 참지 못하고 장난을 쳤다. 아무래도 넌 남편 못 고를 것 같은데. 그녀의 환한 얼굴을 보고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꼬마 아가씨를 놀려댔다. 벌써부터 남편을 찾고 싶다니. 부끄럽지도 않냐? 유약은 부끄러움이 분노로 바뀌어 돌연 다가가 대흑에게 주먹을 날렸다. 감히 날 비웃어. 그들이 즐겁게 웃고 떠들 때 양력이 적의 기습을 그들 알리며 크게 소리쳤다. 적의 기습이다. 무수한 화살들이 쏜살같이 날아들고 이소범은 그 광경 한가운데 서서 그들이 다치는 이 순간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아, 그는 천천히 한 걸음씩 걸으며 마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서로를 깨우려 하고 있었다. 대흑과 이흑은 비록 중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사람들을 지휘하며 싸우고 있었다. 유약은 이흔의 품에 안겨 보호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하늘 높이 두 줄기 에너지가 서로 충돌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폭발의 여파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멀리 자욱한 흙먼지가 거치고 나서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유약이 다급히 달려갔다. 그녀는 가슴 아파하며 아바마마. 조그마한 몸으로 안간힘을 써서 그를 부축해 앉혔다. 정녀는 자신을 기습한 자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몸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보아하니 우리 운명도 다한 모양이군. 유약이 여전히 순진무구하게 물었다. 아바마마, 괜찮으신 거죠? 모두가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정녀는 딸을 다독이며 안심시키려 아바마마는 했었다. 괜찮단다. 유약,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아쉬울 뿐이다. 내가 어른이 되는 모습을 아바마마가 볼 수 없게 되어서. 상처투성이의 몸을 жил머진 우린 죽을 수 이를 악물고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유약을 지켜야 합니다. 양력도 거들며 말했다. 내 피를 무사함을 지키겠다.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힘든 모두와 한마음으로 외쳤다. 내 피와 살로 전승의 불꽃을 보호하겠다. 그녀만 살아있다면 우리 소묘체는 살아있는 거다. 백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녀, 우리의 전투는 천도의 전투다. 날 원망하지 마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각기 다른 영역의 물결들이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정녀는 이 광경을 보고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필사적으로 딸을 보호하려 마찬가지로 달려들었다. 재빨리 유약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아, 유약. 그 후에도 거대한 폭발음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시간은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유약이 서서히 깨어나며 외쳤다. 저 너무 아파요. 이때 아바마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두가 함께 모여 그녀 자신을 보호하려다 의식을 잃은 모습이었다. 대흑, 이흑, 양력, 모두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으로 유약을 지켜낸 것이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 모두들 깨어나세요. 백제는 이제 갔어요. 안전해요. 그녀가 다가가 부드럽게 정녀를 불렀다. 아바마마, 청제 아저씨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유약은 다음 사람인 대흑에게 다가갔다. 너, 다음번엔 나도 대련에 참가하게 해준다고 그녀가 했잖아. 몸을 떨며 공황 상태로 울부짖었다. 모두들, 지난번 사냥 땐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같이 사냥해서 꼭 잡자고 했으면서요. 유약이 흐느끼며 부르짖었다. 저 이제 안 아파요. 제발 깨어나세요.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이 유약을 미친 듯이 절규하게 만들었다. 날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이소범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그녀가 있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것은 곧바로 내려앉더니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청로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어린아이의 손이 진법을 그리기 시작했다. 청로가 급히 달려가 불렀다. 유약, 그녀는 넋이 나간 듯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청로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유약의 연기가 부서졌으니 더는 구할 방도가 없겠어.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침묵했다. 청로가 분노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백제, 하지만 놀랍게도 유약이 청로를 만류했다. 그만둬. 그녀가 초점 없는 눈으로 말했다. 유약, 나는 복수 같은 건 원치 않아. 유약은 자신이 만든 진법을 다시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모두가 다시 살아나서 계속 나와 함께하며 내가 잘하는 모습을 봐줬으면 해.
청로가 곁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유약에게 물었다. 설마 이 진법으로 활용을 하려는 거니? 유약이 고개를 돌려 청로에게 날 좀 애원했다. 도와줘. 언니. 이 진법에는 영혼을 전환시키는 언니의 능력이 필요해. 말하며 그녀가 청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간절한 모두와 목소리로 헤어지고 애원했다. 싶지 않아. 제발. 청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다. 널 도와주마. 그녀는 그대로 여우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는 돌로 굳어져 갔다. 유약은 조용히 진법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진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폭풍우처럼 거센 영역이 솟아올랐다. 부생양몽 발동. 유약은 이때 고도로 집중하고 있었다. 이때 수면에 나타났다. 다 자란 소녀의 형상이. 어른이 된 유약은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게 바로 내가 다 자란 후의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유몽이야.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몽. 대흥 무리가 신나서 사냥하러 가자고 부르잖아. 유약은 기쁨의 눈물을 닦아내며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응. 그녀는 밖으로 뛰어나가며 외쳤다. 큰 짐승을 사냥하고 가자. 난 후. 유약은 큰 소리로 칭찬했다. 다들 정말 대단해. 그녀도 주저없이 사람들과 함께 전투에 뛰어들며 외쳤다. 그리고 다시 모두와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소범의 단란한 발걸음이 시간을 갑자기 보냈다. 멈췄다. 유약의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안고 고통스럽게 절규했다. 아, 내 기억이 다시 돌아왔어. 그녀는 모든 것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며 떨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한 번만 더 고통스러워하며 돌아가고 현실을 싶어. 받아들이지 못했다.